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하며 한바탕 웃다가 혹은 갑작스럽게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소변이 새어나오는 당혹스러운 경험 말입니다. 때로는 아무런 전조도 없이 화장실에 미처 도착하기도 전에 소변이 주르륵 흘러내려 옷을 적시는 아찔한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얼굴이 붉어지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불안과 수치심이 커져만 갑니다. 혹시 내가 늙은 걸까? 이제부터 평생 이럴까? 이런 생각에 마음 졸이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문제, 단순히 노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이 쉬쉬하며 감추려 하는 불편함, 바로 감출수록 커지는 고통, 요실금의 진실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불편함의 이름은 바로 요실금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흔한 증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려합니다. 우리나라 성인 여성의 약 40% 이상이 한 번쯤 겪는 흔한 증상임에도 정작 병원 문을 두드리고 전문적인 도움을 청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는 요실금을 질병으로 인식하기보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현상으로 여기거나 혹은 너무 부끄럽고 사소한 문제라고 치부해버리는 경향 때문입니다. 그저 참고 넘어가지만 사실 요실금은 방치할수록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소변이 샌다라는 육체적인 불편함을 넘어서 외출을 꺼리게 만들고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까지 위축시키는 심리적 고통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요실금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들은 이 질환이 일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임에 나가거나 대중교통인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심지어 가까운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는 것조차 큰 부담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혹시라도 소변이 새어 옷을 적시지는 않을까, 냄새가 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끊임없이 신경을 곤두세우게 되죠. 이러한 불안감은 점차 활동 범위를 축소시키고 자신감을 떨어뜨리며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불편이 우리의 일상과 자유를 서서히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실금은 단순한 배뇨 문제가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건강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요실금은 왜 생기는 것이며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의학적으로 요실금은 발생, 원인과 증상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가장 흔하고 많은 분들이 겪는 형태는 바로 복압성 요실금입니다. 말 그대로 배에 힘이 들어가는 순간, 예를 들어 즐겁게 웃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계단을 오르거나 심지어 갑작스럽게 움직일 때 골반저근이 약해진 틈을 타 소변이 새어나오는 것입니다. 주로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서 골반저근이 약화되어 발생하며 이는 여성 요실금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출산을 경험한 여성들에게서 그 유병률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골반저근은 방광과 자궁, 직장을 지지해주는 중요한 근육인데 이 근육이 약해지면 요도를 충분히 조여주지 못해 복압이 상승할 때 소변이 새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또 다른 중요한 유형은 절박성 요실금입니다. 이 경우에는 갑자기 소변이 마려운 강렬한 느낌, 즉 요의를 느끼면서도 화장실에 미처 도착하기도 전에 소변을 참지 못하고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방광 근육이 과민하게 반응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수축을 일으키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소변이 마렵다는 신호를 받으면 즉시 화장실로 달려가야만 하는 급박함이 절박성 요실금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평소에도 소변을 자주 보거나 밤에 잠에서 깨어나 소변을 보는 야간요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복압성 및 절박성 요실금이 함께 나타나는 혼합성 요실금도 적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방광에 소변이 가득 차 넘쳐 흐르는 일류성 요실금은 방광 수축력 감소나 요도 폐색이 원인일 수 있으며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 화장실에 가는데 어려움이 있어 발생하는 기능성 요실금 등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남성의 경우 주로 절박성 요실금이 많으며 이는 전립선 비대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남성에게 있어 전립선 비대증은 요도를 압박하여 소변 흐름을 방해하고 방광에 부담을 주어 과민성 방광 증상이나 절박성 요실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요실금 유병률은 생각보다 훨씬 높으며 이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최근 국내 연구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인의 요실금 유병률은 남성 22%, 여성 3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인 3명 중 1명꼴로 요실금을 겪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유병률은 더욱 증가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50대 이상 여성의 경우 요실금 환자 비율이 무려 70%에 달하며 이는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 감소와 골반적은 약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또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하는 여성 중 약 40%가 요실금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만성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남성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65세 이상 남성의 40% 이상이 요실금을 유발하는 과민성 방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은 남성 요실금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2006년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성인 남성의 2.92%가 요실금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최근 고령화와 전립선 질환의 증가로 더욱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40세 이상 여성의 요실금 유병률은 70.5%로 매우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요실금에 대한 인지율은 10.8%로 매우 낮다는 점은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4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절박뇨와 빈뇨를 모두 가진 경우는 7.1%, 절박성 요실금 증상이 있는 경우는 8.2%로 나타났는데 이는 요실금이 특정 연령이나 성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실금으로 고통받는 것일까요? 주요 원인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앞서 언급했듯이 골반적은 약화입니다. 여성의 경우 임신과 출산은 골반적은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출산 시 골반적은이 늘어나거나 손상될 수 있으며 이는 요도를 지지하는 힘을 약화시켜 복압성 요실금의 주된 원인이 됩니다. 또한 폐경으로 인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감소는 요도와 방광, 주변 조직의 탄력을 떨어뜨리고 점막을 위축시켜 요실금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자궁적출술과 같은 골반 부위 수술 또한 골반적은이나 주변 신경에 영향을 주어 요실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비만 역시 복부의 압력을 증가시켜 골반적은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에 요실금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남성의 요실금은 여성과는 다소 다른 원인을 가집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전립선이 커지면서 요도를 압박하여 소변 흐름을 방해하고 이는 방광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방광 근육이 과민해지거나 기능이 저하되어 절박성 요실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립선암 치료를 위해 시행하는 근치적 전립선 절제술 후에는 일시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요도, 괄약근 기능이 손상되어 요실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남성 요실금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남녀 공통으로 고령화는 근육의 전반적인 약화를 가져오며 이는 골반적은의 약화로 이어져 요실금 발생 위험을 높입니다. 이 외에도 요로 감염은 방광을 자극하여 급박뇨나 절박성 요실금을 유발할 수 있으며
당뇨병은 신경 손상을 일으켜 방광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뇌졸중과 같은 신경계 질환은 방광과 요도 조절에 관여하는 신경에 영향을 미쳐 요실금을 초래할 수 있고, 일부 약물 고혈압 약, 진정제 등도 방광 기능에 영향을 주어 요실금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요실금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은 요실금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에게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생활 습관만 조금 바꿔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가장 기본적인 첫 단계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골반적인 운동, 즉 케겔 운동입니다. 소변을 참는 것처럼 하복부 근육요도 괄약근, 질주위 근육, 항문 괄약근을 5초에서 10초 정도 조였다가 풀어주는 동작을 반복하는 이 간단한 운동은 꾸준히 실천할 경우 골반저근을 강화해 요실금을 크게 개선합니다. 꾸준히, 그리고 정확한 방법으로 케겔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하여 습관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골반저근은 요도 괄약근을 지지하고 방광을 안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요실금 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이자 가장 효과적인 자가 관리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규칙적인 체중 관리가 더해지면 효과는 더욱 커집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은 복부의 압력을 증가시켜 골반저근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에 요실금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요실금 증상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 줄이기도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 앉아있는 자세는 골반저근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틈틈이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가벼운 걷기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 줄이기도 필수적입니다. 카페인과 알코올은 이뇨 작용을 촉진하고 방광을 자극하여 소변량을 늘리고 방광을 과민하게 만들어 절박성 요실금 증상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변비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을 섭취하여 변비를 해결하는 것은 배변 시 복압을 높여 골반저근에 무리를 주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분 섭취량 조절도 필요합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 정도의 적절한 수분 섭취는 중요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 과도한 수분 섭취는 야간뇨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방광 훈련을 통해 소변을 참는 연습을 하는 것도 방광의 기능을 회복하고 소변 간격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활 습관 개선 외에도 다양한 최신 치료법이 존재합니다. 특히 약물 치료는 주로 절박성 요실금에 효과적입니다. 방광 수축을 억제하는 항콜린제나 베타3 수용체 작용제와 같은 약물들이 처방될 수 있습니다. 이 약물들은 방광의 비정상적인 수축을 줄여 요일을 느끼는 횟수를 줄여주고 소변을 참는 능력을 향상시켜줍니다. 만약 전립선 비대증을 동반한 남성 요실금 환자라면 알파 차단제와 같은 약물 치료를 통해 전립선의 크기를 줄이거나 요도 압박을 완화하여 증상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에 대한 반응이 미미하거나 효과가 불충분할 경우 방광, 보톡스 주사를 통해 방광 근육의 과민성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방광 내벽에 직접 보톡스를 주입하여 방광 근육의 과도한 수축을 억제함으로써 절박성 요실금 증상을 완화시키는 시술입니다. 수술 치료는 특히 복압성 요실금에 매우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시행되는 수술은 중부 요도 슬링 수술입니다. 이는 늘어진 요도를 인공 테이프나 자가 조직을 이용하여 지지함으로써 복압 증가 시 소변이 새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최근에는 미니 슬링 수술과 같이 최소 침습적인 방법이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수술은 질 절개를 통해 요실금 테이프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존 수술에 비해 절개 부위가 작아 부작용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남성 요실금의 경우 특히 전립선 절제술 후 발생한 심한 요실금에는 인공괄약근 수술이 최후의 해결책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요도 주변에 인공괄약근을 삽입하여 소변 흐름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매우 심한 방광 기능 이상 시에는 방광 확대술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이는 환자의 장 일부를 이용하여 방광의 크기를 늘려 소변 저장 용량을 확보하는 고난도 수술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기타 치료들이 요실금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기 자극 치료는 골반 부위를 전기적으로 자극하여 방광 근육의 수축을 억제하고 골반저근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비침습적이고 부작용이 적어 많은 환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민성 방광 증상에 효과적인 천수신경 조절술은 기존 약물 치료나 다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천수신경에 미세한 전기 자극을 주어 방광의 비정상적인 활동을 조절하는 시술입니다. 질 원풀 삽입이나 바이오 피드백과 같은 방법은 골반저근 훈련을 더욱 효과적으로 돕고 환자 스스로 근육의 움직임을 인지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합니다. 바이오 피드백은 기기를 통해 골반저근의 수축 강도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처럼 요실금 치료는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와 요실금 유형, 그리고 중증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 의료진과 상의하여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숨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끄럽다, 나만 그렇겠지 하는 생각에 혼자서 끙끙 앓으며 참고 지나가지만 이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고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할 수 있습니다. 의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요실금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면 위에서 언급된 약물 치료, 물리치료, 생활 습관 개선, 심지어 간단한 수술까지 다양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을 찾은 환자들의 상당수가 왜 진작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다니라고 후회 섞인 말을 하곤 합니다. 요실금은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키고 심지어 우울증이나 사회적 고립감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요실금은 결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물론 노화는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할 때 오히려 더 젊고 건강하며 활기찬 삶을 오랫동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문제로 혼자서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으며 이미 효과적인 해결책들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더 자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는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웹사이트와 같은 전문 의료기관의 자료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수치심 때문에 숨기기보다는 용기를 내어 전문의와 상담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웃을 때, 기침할 때, 혹은 갑작스러운 순간에 찾아오는 작은 불편. 그 불편을 외면할수록 고통은 커지지만 그 불편을 직시하고 드러내는 순간부터 진정한 해결은 시작됩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건강 문제를 인정하고 관리하며 건강하고 자유로운 삶을 되찾는 것, 그것이 요실금을 이겨내는 첫걸음입니다. 요실금은 더 이상 숨겨야 할 개인적인 고민이 아닌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해야 할 보편적인 건강 문제임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과 행복한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